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최희순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이제 3개를 했는데 그 관내 노후된 교량, 도로,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진단 현황 및 결과는 제가 건설과 직원들과 한번 살펴보고 또 건축과에서 확인한 바 우리 그 교량은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답변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관내 쌍용 C&E 노동자의 노동 안전 보건을 위한 동해시 자체 조치 내역인데 이것도 경제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다음에 동해시의 그 산업안전 요원을 한 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해시 대기 오염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동해시 그 대기를 좀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자료가 좀 많은데 어제 환경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봤죠. 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사진 자료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자료 보면은 이제 거기 소속로에서 빨갛게 나와가지고 연기가 구름대를 형성해서 어떤 도시를 덮고 있습니다. 사진 3장인데 이것이 쌍용 영월공장 모습입니다. 쌍용에서는 항상 이것이 백연이다. 백연, 수증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보면 동해시 쌍용 동해공장을 제가 찍었는데 3월 25일 날 제가 쌍용에 가보니까 연기가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또 뭉쳐 있었고 그 연기가 뭉쳐서 초록봉 쪽으로 넘어가는 사진을 찍어서 제가 쌍용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공장에 뭐 고장이 났느냐, 되게 연기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답변이 확인해 보니까 정상 가동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검은 구름이 만들어져서 초록봉을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백연, 수증기다. 날씨 또는 보는 각도 등에 따라서 검게 또는 회색, 흰색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증기면 2, 3분 내로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20분 넘게 지켜보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하니까 그 답변은 내 상식으로는 백연이다. 그리고 나는 전문적인 기술적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진이 백연으로 보이십니까? 수증기? 그 학술적으로 보면은 그 수증기 입자 크기에 따라서 그 가시광선하고 산란이 되면은 백색이나 청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아니, 색깔이 이런 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름띠가 형성이 됐는데 구름띠가 이게 수증기를 보이십니까? 그 수증기 내에는 사실은 오염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먼지나 뭐 질소산물 뭐 이런 오염물질이 수증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간에 그 대기 온도 차나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 그림 그렇게 보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증기에 먼지가 포함된 게 아니라 먼지에 수증기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사진 보면 이제 그 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황사,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왕산가스가 있는데 동해시 전광판 이거 다 나오죠? 지금 이렇게 다 나오는 곳은 3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만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 이렇게 다 나오는 거는 동해 하락에서 설치한 3개소는 전 항목이 다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어제 답변하실 때는 다 나오는데 이제 나타낸 전광판 띄우는 것을 어떤 전광판은 미세먼지만 띄우고 어떤 또 전광판 초미세먼지만 띄우고 어떤 거 2개 다 띄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어제 그 동해 하락에서 설치한 3개소만 전 항목이 지금 추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린. 예, 근데 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이 올려야 되는데 어떤 곳은 미세먼지만 올리고 어떤 건 초미세먼지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금
사마동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만 지정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동해안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만 예, 지정이 그 되고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그 사마동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이 초미세먼지 지정기를 설치를 원했었고요. 미세먼지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 지정기를 설치를 하는데 예. 초미세먼지 지정기를 쓰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 아, 주민들이 예. 얘기 그러니까 이제 있어서 제가 묻는 것은 예, 예. 어차피 측정기에 들어가면 이게 다 측정하지 않습니까? 예. 띄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띄우냐 그걸 아니요, 얘기하는 거죠. 측정기가 제가. 별도로 항목별로 측정기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다 측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안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안 띄우냐? 측정이 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측정이 다 되고 있는 거는 3개소만 측정이 다 되고 있고요. 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두 개 다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건 다 되고 예, 있습니다. 그건 왜 안 띄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2개소만 빼고 다 띄워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마는 미세먼지가 안 뜨고 초미세먼지만 뜨고요. 그러니까 동해안은 미세먼지만 뜨고 초미세먼지도 안 뜹니다. 거기는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은 미세먼지 측정기만 있고요. 사마동은 초미세먼지 측정기만 있습니다. 그게 측정기가 그러니까 미세먼지 측정기와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별도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 그 지금 그 동해 해령만 지금 장비로 설치되고 있는데 예, 다른 지역도 예. 이렇게 측정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예. 예,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자료 보면은 이제 동해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이제 우리가 지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대기관리권역이라는 것이 이제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인데 배출량 기준을 보게 되면은 연간 1년 동안 질소산화물을 이제 4톤입니다. 황산은 몇 톤입니까, 과장님? 황산은 4톤. 예. 예. 그 먼지가 0.2톤인데 그 황산화물은 발전소에서 나오고 질소산화물은 시멘트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시는 아마 저기 발전소 쪽은 좀 잘 지키고 있어가지고 거의 황산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제 시멘트 공장에서 질소와 먼지가 좀 많이 나와서 4,000톤을 초과하기 때문에 동해시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참고로 보면 대기관리지역으로 설정되면은 총량 관리 대상에 대해서 그 각 기업체마다 할당량이 배정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 규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규제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사갖고 와야 되죠. 예. 고복스. 상당히 그 대기 오염 그 방지하는 도움이 되겠죠. 일단 예, 도움이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그리고 뒷장 보면은 대기 관리 권역별 보면은 수도권, 그다음 중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그다음에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광주, 전남 있는데 유독 빠진 데가 강원도만 빠져 있습니다. 강원도가 아마 저기 공기가 너무 좋아서 빠진 것 같은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자료 이제 굴뚝 자동 측정기 TMS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 TMS는 몇 가지가 지금 저기 점검 사항입니까, 과장님? 지금 7개 항목을 측정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물질을 연소시킬 때 그 나오는 그 가스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시멘트 공장에서 지금 측정을 지금 TMS 말고요. 예, 지금 나올 수 있는 물질들을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월 리에전 측정하고 있는데 예. 수은 등 유해 물질을 포함한 한 30개 항목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100가지 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태우는 것에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결국 7가지만 지금 측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무사 통과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거기 1페이지 보면은 그 시도별 오염 물질 이거 21년도 환경부 자료입니다. 이거는 보면은 뭐 먼지, 황산, 질산, 염화수소 뭐 쭉 했을 때 강원도가 이제 충남의 1등이고 강원도가 2등으로 34,000톤을 연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은
시도별 주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이것도 보면은 이제 21년도는 이제 강원도가 1등을 차지합니다. 34,000톤. 먼지, 황산, 질소만 묶었을 때. 그러니까 먼지는 이제 모든 공장에서 다 나오는 것이고, 황산화물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이고, 질소 산화물은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데, 이 세 개를 섞어 보니까, 세 개만 빼서 보니까 7개 중에 강원도가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울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2,000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울산은 왜 12,000톤밖에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대기관리원료 지정돼서 할당량 받아서 이렇게 많이 이제 내려갔겠죠. 예. 그다음 또 넘겨보시면은 시도별 업종별 배출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발전업,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멘트 제조업인데 그 2등이 이제 강원도가 했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총 34,000톤이 발생했는데 시멘트 공장에서 29,000톤이 발생되었습니다. 충북도 보면은 21,000톤 중에서 시멘트 공장이 2만 톤을 배출했습니다. 여기가 2등하고 4등의 이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강원도는 발전소가 4개 있을 겁니다. 네. 시멘트 공장도 4개 있습니다. 근데 시멘트 공장 4개가 34,000톤 중에 29,000톤을 배출했습니다. 아까 제가 대기관리 권역에서 질소 산화물 그 배출 허용 기준이 몇 톤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4톤. 예, 4톤이었습니다. 예. 이건 29,000톤이면 이게 뭐 몇백 배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밑에 보면은 강원도에서 그래서 시멘트 제조업이 그 배출량이 85% 차지하고 충청북도는 94% 차지합니다. 충청북도는 시멘트 공장이 3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멘트가 대부분의 그 충청도의 그 배출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시면은 대한민국 환경오염 배출 상위 20개 기업을 했는데 5등이 상용 CNE 동해공장, 7등이 삼표시멘트, 12등이 한라시멘트, 쭉쭉 해서 20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20개 기업체 중에서 시멘트 공장 8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쌍용 CNE 5번 보겠습니다. 먼지가 몇 톤입니까? 몇 킬로그램이니까? 212톤입니다. 예, 212톤. 아까 먼지 0.2톤이라고 그랬습니다. NOx, 질소산화물은 몇 톤입니까? 한 12,200톤. 예, 12,200톤 되면은 아까 그때 4톤이라고 그랬는데 300배가 3,000배인가? 삼표 시멘트도 마찬가지죠. 먼지가 266톤. 질소산화물이 1,200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동해나 강릉이나 삼척이나 영월이나 참 심각하다. 대기오염 문제가. 또 좀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O, 일산화탄소인데요. 우리 보통 연탄가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데 그 전국의 공장에서 그 연탄가스, 일산화탄소의 그 배출 허용량은 300 ppm 이하입니다. 그런데 시멘트는 600 ppm을 처음에 책정했다가 2000년대에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이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시멘트는 규제를 하지 않고 소각장은 50 ppm으로 규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에서 일산화탄소는 뭐 무한정 배출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산화탄소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단 말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그러면은 시멘트 1톤 생산하는데 한 어느 정도 배출됩니까? 그거는 지금 그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이 예. 그 이론적인 조성을 보면은 그 CaO가 한 56%, CO2가 한 40% 예. 정도 이렇게 비율을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CO2 발생이 많을 수도 있다.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석회석 자체가 CO2가 많기 때문에 그 시멘트 제조 1톤에 CO2가 1톤 나옵니다. 똑같이 1대1로. 지금 쌍용이 1년에 1,000만 톤을 시멘트 만듭니다. 1,000만 톤.
그러면 동해시에 1년에 이산화탄소가 1000만 톤이 배출되는 거죠. 쌍용에서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보면은 폐기물 소각 시설로서의 시멘트 소속로 국립과학원이 이제 발표했는데요. CO2 일산화탄소 배출, CO2의 배출은 원료 물질의 유기성 축적해서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발생된다. CO2는 CO의 농도는 1000 또는 2000까지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초과할 때 그 전기 집진기가 그 대기오염을 잡아주는 전기 집진기가 폭발을 막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운전을 멈추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CO2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그러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분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모든 물질이 대기 중으로 터져 나오고 나오죠. 있습니다. 예, 펑 하면서 예. 사마에서. 예.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뭐 CO 트랩이라고 하는데 그 왜 튀어나옵니까? 그 안 튀어나오면 안 됩니까 이게? 이게 이제 전기 집진기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게 이제 CO가 어느 일정량 이상 집중기에 모이게 되면은 예, 집중기 자동으로 멈추게 돼 있습니다. 이 예.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동 멈추는데 그 부분 작년에 보면 쌍용이 작년 9월달인가 한번 터졌고요. 그다음에 올 1월달 또 터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600ppm 잡아놨을 때는 그런 게 터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000ppm 넘어가니까 쌍용이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600ppm이나 뭐 이렇게 지키면은 이렇게 전기 집중기가 서지 않겠죠. 무리하게 폐비닐, 폐플라스 집어넣다 보니까 불완전 연소되니까 1000ppm 넘어가니까 자동으로 이제 정지하게 되니까 터지는 거죠. 터지는데 그 왜 처벌을 못하지? 전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 집중기의 어떤 예,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이론적으로 그 발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그 일정 시간 그 전기 집중에 멈추면서 나오는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부에서 시멘트사를 이제 봐준다는 건데 600ppm을 잡아놓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진이 네. 나오면 예, 네, 그렇게 그래서 될것 같은. 예, 그래서 지금 쌍용이 그 집중기가 7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대는 여가 집중기로 교체를 했고요. 예, 4대는 지금 전기 집중으로 남아 있는데 예, 2025년까지 예, 여가 집중기로 다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가 집중 그러니까 여과 집중기 같은 경우는 단점이 상당히 비싸다는 겁니다. 또 자주 갈아야 되고. 그렇죠. 그 주기마다 뭐 예, 우리가 뭐 좀 검사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별도로 검사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보면은 제가 또 보니까 상당히 이제 비싸니까 자주 갈고 비싸니까 망이다 보니까 잘 안 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좀 살펴보시기 예,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CO2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환경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 그 영월군 아니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 그다음에 강원도 동해 삼척 강릉 영월 여기에는 이제 그 대기관리권을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4톤 넘어가면 심각한 오염으로 판단하고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12,000톤이나 되는데도 그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충북하고 강원도. 충북은 그 19년대 예, 올해 4월달에 두 개 할 때인가? 예, 단양하고 제천은 지정이 지정됐습니다 지금. 예, 됐고요. 그 강원도가 그만큼 그 공기가 깨끗하고 그다음에 저 대기의 어떤 확산이 잘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단양이나 제천 같은 경우는 분지의 형태라서 오염 물질이 이 확산이 안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이 제천 있어서 같은 경우는 분지니까 그 나오면은 가라앉으면 이제 그 머무르고 동해는 확산이 잘 되니까 그 참 답변이 참 불편한데요. 이렇게 단양, 제천, 충청북도하고 강원도를 대기관리 권역에서 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쓰레기를 태울 때가 시베트 공장에서 태워야 되니까 시베트 공장 빼준 거 아닙니까?
이번에 단양하고 제천은 심각하니까 또 잡아놓고 이제 남은 건 강원도밖에 없어요. 이제는 강원도에 이제 전국이 쓰레기 다루기 폐기물을.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확산이 잘 되고 안 되고 문제 아니죠. 나오는 양이 앞으로 더 나올 텐데 과장님 뭐 확산 잘 되면 뭐 아니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그나마 좀 그런 낫다는 의도가 거죠. 아니고, 예. 확산 잘 예, 되니까. 이거 조례로 우리가 만들려고 제가 좀 준비 중인데 우리 그 환경에 대한 그 조례가 하나 있던데요, 동해시. 예. 그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환경 기본 조례라고요. 예, 동해시 환경 기본 조례로 해서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환경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 지자체의 책무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책무, 그다음에 사업자의 책무 이런 부분을 그 조례로 이렇게 예. 실천이나 그 지켜야 할 사항 이런 사항들을 규정을 해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그 어떤 대기 오염에 대한 또 어떤 규제치를 좀 조례를 좀 수정해서 좀 넣어도 되겠죠? 그 사업자의 지켜야 할 책무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수정을 해서 예, 그 이 대기 오염 관리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같이 한번 조례를 좀 개정이 같이.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대진마을에 폐기물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번에 위탁 준다 그랬는데 거기 그 폐기 재활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발생량 중에 예. 한 77%를 지금 그렇죠. 재활용하고 77%.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폐비닐 제가 우리 많이 저번 가봤지만 현장 방문했을 때 보면 상품도 있고 화품도 있는데 77%, 70% 이상은 우리가 이제 재활용하고 나머지 30%는 도저히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맞죠? 거의 예, 재활용 불연성 예, 발생되는 안 부분이 되니까 있습니다. 이제는 버리는데 그 폐기물 어디다 갖다가 버립니까? 지금 밀입장에 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에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 갈아가지고. 재활용된 그 폐기물은 예, 쌍용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된 거 말고 그 갈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갈은 거. 예, 그게 재활용품입니다. 그게 어떻게 재활용품입니까? 아니 그죠? 그 생활 쓰레기를 선별해서 예, 팥에 분쇄해서 예. 그 이 발생되는 그 가연성 폐기물은 그 쌍용으로 지금 예, 들어가고 우리가 있습니다. 갔을 때 그 뭐 생수통 같은 경우는 다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1m씩 예, 예, 묶어놓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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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도저히 이거는 뭐 재활용 못하겠다 그러면 갈아가지고 쌍용에 뭐 예, 예, 줬지 그러고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태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결국 쌍용도 결국 받아들이는 건 이런 거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상품의 플라스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다 안 되고 마지막에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태워버리자. 그렇게 아마 쌍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추측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용에서 이제 그 적거나 아니면은 뭐 뭐가 오염된지 모르는 그런 그 비닐들이 다 들어가고 태우다 보니까 이제 불안전 요소되고 그래서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 소속로에 그 우리가 원료하고 연료라고 넣지 않습니까? 네. 이 원료는 석회석이고 그다음 온이고 그리고 뭐 반도체나 아니면 그 하수 종말 처리장이든 온이 같은 거 그다음 찌끄러기 같은 경우는 원료로 들어갑니다. 심해도 섞이게 되겠죠. 그 연료는 이제 폐타이어 그다음 유연탄 그리고 폐비닐 이런 것이 연료가 되는데 그 연료 투입량이 연료 중에서 그 폐기물이 차지하는 그 상한선이 몇 퍼센트입니까? 한 20% 아웃돼. 아마 23년도 기준으로 20%일 겁니다. 20%도 넣지 마라 폐기물은. 그런데 제가 쌍용하고 어떤 시멘트 회사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40에서 50% 많은 60%까지 된다고 제가 이제 확인한 바 있는데 이거는 뭐 규제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20%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신규로 발생되는 폐기물이 이 반입될 때는 예, 그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폐기물이 신고된 그 총 양에서 예. 더 추가로 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와서 집어넣는 거 자기들 마음인데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30%든 40%든 네, 근데 이제 어떤간에 들어오는 폐기물의 총 양은 예.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 총 양에서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폐기물은 한 몇 톤 정도 됩니까? 아, 그거는 제가 예. 지금 자세히 아마 21년도, 22년도 한 118만 톤 정도 될 겁니다. 120만 톤 1년에 엄청나게 많죠. 근데 저는 이것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역으로 계산하면 시멘트가 쌍용에서 1000만 톤을 생산한단 말입니다. 1년에. 그리고 석회석하고 연료 비율이 보통 석회석이 90%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부재료가 10% 들어가는데 또 거꾸로 따져 보면은 1000만 톤 중에서 이제 900만 톤은 석회석이고 100만 톤이 이제 그 부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 20%면은 맞죠? 100만 톤 중에서 20만 톤이 폐기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쌍용에서 작년에 118만 톤을 가져갔다 그러면 들어갔다 그러면 100만 톤 어디 갔습니까? 폐기물? 그 물론 그 원료를 좀 들어갔을 거예요. 그 요거를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톤 시멘트를 만들었을 때 결국은 20만 톤 정도만 폐기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연료로 쌍용이 들어가는 것이 118만 톤 들어간다 그러면 100만 톤이 어디 갔는지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임무가 되는 거죠. 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예전에 만들던 시멘트는 좀 깨끗한 시멘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때는 석회석하고 점토하고 유연탄하고 귀석, 철광 좀 넣고 이 5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시멘트가 회색이었고 그다음 상당히 이제 그 오염이 덜 됐는데 요즘은 폐기물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일단 저번에 문제되었던 염소가 발생되고 염소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철근을 부식시킵니다. 건물에 수명도 짧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석회석하고 점토가 이제 시멘트 주 원료였는데 거기다가 자꾸 폐기물, 오니 같은 거 넣다 보니까 시멘트의 어떤 그 강도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신축 건물 짓다가 사고가 많이 난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 동해시는 저기 쌍용에서 만든 시멘트 좀 제대로 만들 수 있게 좀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20%를 지키고 폐기물 20%를 제대로 지키면 연탄을 80%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1년에 시멘트 1000만 톤 만드는데 석회석이 900만 톤이고 나머지가 100만 톤이라 그러면은 폐기물이 20만 톤이면 80만 톤이 유연탄이 돼야 되는 거죠. 동해항에다가 쌍용에서 1년간 수입하는 연탄량을 조사해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만약에 쌍용에서 유연탄 40만 톤만 수입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유연탄은 적게 수입하고 양보다 폐기물은 20만 톤만 들어와야 되는데 118만 톤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환경이 어떤 간에 양면성이 있어서 예. 그 자료는 뭐 좀 복잡하니까 예. 같이 한번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척시 같은 경우가 이제 질소 산화물을 135로 이제 25년까지 낮추라고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도 쌍용 시멘트 회사와 135로 낮추자 협약을 할 수도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율로 맡겨놓으면 좀 문제가 발생하니까 협약이라는 것이 서로에 대한 약속이고 강제력을 갖게 되니까 지키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135 ppm 이하로 이제 좀 하고 아까 말했던 그 CO 트랩 자꾸 터지는 거, 그 일산화탄소가 1000 ppm 넘어가니까 자꾸 터지니까 그것도 600 ppm으로 예전에 그렇게 좀 협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폐기물이 들어올 때 제가 주장했던 것이 쌍용 후문에 좀 지켜서 있다가 문을 한번 열어보자. 가끔은 뭐가 들어오는지 정말 그게 불가능합니까? 우리 그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의심스럽고 환경 오염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조사할 수 있다. 네, 라고 돼 있고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면 거기 사마 주민들이 그 차가 들어올 때마다 냄새가 심하게 난다. fu 그런 얘기를 하면 한번 열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갈 때 저도 같이 가서 한번 같이 열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예. 한번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하고 그 말씀 나누고 약속하셨던 부분들 좀 많이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제 같이 환경과하고 노력해서 동해시 대기 관리 문제 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전국 대기 관리 권역이 4톤입니다. 4톤. 먼지는 0.2톤입니다. 근데 쌍용이라는 한 기업체에서 나오는 것이 질소산화물이 12,000톤, 먼지가 212톤. 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희시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